자, 우리 김태형 기자가 뉴스토마토에 입사했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가 됐는데요. 김태형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취재를 하다가 잠깐 전화 받으러 나왔습니다. 예. 자, 법조 출입 기자면은 이제 검찰 법원 출입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미 지난번 계셨던 언론사는 출입 기자가 안 돼 가지고 내내 네. 그냥 법원으로 재판 공판 취재하면서 그렇게 아주 발바닥으로 뛰는 기사를 그동안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제 검찰까지 출입할 수 있게 돼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시게 되면서 한층 기사의 깊이가 더 심층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주 깊은 기사를 많이 쓰셨는데 예, 앞으로도 더욱 더 나아진 기사 기대합니다. 자, 네. 김태형 기자님, 증거인멸 우려로 현직 대통령이 첫 구속됐습니다. 자, 이 친정인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검찰 내부 분위기는 생각보다 지금 별다른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이 특수본을 꾸려서 네. 여러 이제 군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동안에도 별다른 내용들이 이제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정보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사실 저도 좀 취재를 더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뭐 한마디로 윤석열의 친정이라고 해서 검찰이 이제 곧 그 윤석열의 수사를 이어받게 되잖아요. 공수처로부터. 윤석열을 봐준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윤석열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내란 수괴에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이미 다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윤석열이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윤석열이 이 내란 수괴 범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의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윤석열 측 외에는 네. 우리 그러니까 윤석열 측과 윤석열 지지자들, 서부지법을 습격했던 그 지지자들 외에는 이 사건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로 지금 시작됐고,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결국 증명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한 의심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그렇구나. 그 사람들만 모르는, 윤석열만 모르는 자기들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이 지금 계속해서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 나오더니 오늘 아침 수사 계획,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침 10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 지금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측의 유일한 전략은 이 수사가 불법이고 위법이라는 그 주장을 남겨놓는 겁니다. 아, 남겨놓는 거. 예, 그냥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나중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사는 일부러라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이 내란 혐의를 벗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측이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에 대한 방어보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 내란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이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내란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줘야지 자기네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마치 그 어벤져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뭐 100억 분의 1의 확률을 찾는 것처럼 거의 유일한 확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인데 그 또한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죠. 법원도 이미 우리가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그 수사를 피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봐왔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일단은 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이 논리는 이제 결국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긴 한데 나중에 법원에서 그래 수사 권한이 없는 곳에 가서 수사 받으면 안 되지. 그 네가 거부한 건 잘했어.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열흘 후면 검찰한테 넘어오게 되는데 검찰도 내란 수사는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내란 수사를 할 권한이 없는 곳인데 네. 이 권한이 없는 곳이 수사를 했으므로 이 수사는 위법하다, 불법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하지만 법원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구속영장도 발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건 법원도 인정한 거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수사 권한이 없다. 이 레파토리로 밀고 가봐야 뭐 본인들만 손해가 될 텐데 앞으로도 그거 말고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차상병 사건 때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차상병 사건 때는 그 밑에서 지시를 받았던 혹은 이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군인들이 입을 다물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고발사주 때도 그랬거든요. 예. 고발사주 때도 이 손준성 검사가 이 미래통합당에다가 고발장을, 그러니까 뭐 MBC 기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윤석열을 공격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넘겼는데 검찰에 있는 사람이 그 정당에다가 넘겨가지고 이 고발장으로 우리한테 고발을 하라. 그럼 우리가 수사 다 해서 그냥 깔끔하게 다 처리해 줄게. 좀 이랬던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뿐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이 고발장은 당연히 그 부하 직원이 썼을 리는 없고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손준성이 작성을 했을 텐데 그렇죠. 이 당시에도 검사들이 입을 다물면서 윤석열까지 못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네. 애초에 군인들이 먼저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수사를 받게 된 것도 그 군인들의 자백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 그 외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사를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그 정말 이제는 허울뿐인 그 논리로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수사는 수사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헌법심판은 또 헌법심판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헌재에 대해서는 윤석열 쪽이 헌재는 심판할 능력이 없다 이러면서 지금 또 헌법심판에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아예 파면당하기로 각오한 건가요? 왜 이러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 우리가 이제 그간 비판해왔던 우리 포엄정 재판관도 포엄정 정영식 정영식 재판관도 윤석열 측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하니까 그만하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 발언을 10분으로 제한한다던가 얘기를 하는 걸 듣다가 그만하시죠라고 이제 제안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변호인들도 어떻게 뭐 설명하고 해명할, 변명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어그로만 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사실은 이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을 180일 받아야 된다. 그 헌법재판소 법상 180일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180일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 늘어지길 원합니까? 그렇죠. 재판은 빨리 끝나길 원하는 거고 이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반인들은 사실은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럼요. 그럼에도 맞습니다. 이 재판을 늘려달라는 건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측의 이제 바라는 바는 윤석열이 수사를 받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도 거의 이제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파면을 당하는 것도 이제 피할 수 없는 걸로 보이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는 시점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전략을 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긴 야당 죽이기였지 비상계엄의 목표가.
다른 맞습니다. 거겠습니까? 예, 야당 죽이기 당장 목적. 예, 당장 다짜고짜 지금 그 윤석열이 구속되니 이재명도 구속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등치시킬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말이에요. 호도시키는 것인데 네. 실제로 이런 그 광인 전략, 미치광이 전략이 통했는지 네. 헌법재판소 앞이나 그 법원 앞에 2030 세대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이 네. 정말 2030 세대 네. 뭐 우리가 그 촛불 집회 때 볼 수 있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종교 세력에 의해서 보낸 사람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모임에 그러니까 집회에 나오는 혹은 이제 그런 이제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네. 헌법재판소나 법원 앞에서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네. 정치적인 얘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그 자기들의 이제 이해에 맞는 그런 얘기들을 했으면 저도 같은 의심을 했을 텐데 네네네. 현장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가족들끼리 나오고 일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것마저 그래요? 연결했다면 정말로 저도 소름 돋는 상황일 텐데 그 극우적인 발언을 하는 것 외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더욱더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목적을 갖고 메시지를 갖고 나가는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알고 보니 보낸 사람은 한 곳이고. 뭐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지금 전광훈이 이번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핵심적인 배후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까? 그 정광훈의 발언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그 의미 있는 죽음 뭐 예. 이런 이제 발언 이후에 예.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타임테이블만 두고 보자면 예. 그 이제 실제로 분신을 하신 분도 계셨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종교적인 이제 그런 어떤 그 관련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 이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네. 정광훈이나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적인 그 영향력으로 예. 그 극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것도 저는 부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검경에서 네. 지금 수사에 들어갔는데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예. 전광훈을 다들 거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광훈을 지금 혹시 이게 배후에서 선동한 사람으로 꼽고 이번 그 폭동 사태의 핵심으로 꼽고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심사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취재를 하는 중인데 네. 그 제가 이제 어떻게 네트워킹이 돼서 취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네. 그 극우 유튜브 한 명이 지금 체포된 상태라 약간 지금 어떻게 연락을 할지 예.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나 아니면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그런 발언을 해주면은 네. 제가 또 한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검경의 수사 상황에서 전광훈은 그 지금 상당히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막 마이크 잡고 그 서부지법에 와가지고 국민 저항권 운운했고요. 뭐 네. 그 전에는 또 돈을 5만 원씩 준다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을 사서 보낸 것 아닌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근데 전광훈 또 저 미국 간다고 하대요. 그 트럼프 취임식에. 근데 지금 갔는지 모르겠어요. 취임식은 오늘 밤 12시일 텐데. 예,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근데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아서 가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인물은 정부 인사 딱 한 명입니다. 아, 그래요. 예. 나머지 다 돈 내고 간 거죠? 돈 내고. 맞습니다. 돈 많아 좋겠다. 아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예. 지금 극우 유튜브들이 아마 이제 그 슈퍼챗이나 돈을 위해서 그날 굉장히 열심히 촬영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 과거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고양이 뉴스가 네. 이명박에게 쥐약을 선물하러 갔다가 예. 그게 이제
그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명박 네. 별명이 쥐니까 네, 맞습니다. 약 올리려고 예. 웃기려고 그렇게 한 건데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사람을 위해하려고 했다 뭐 이런 누명을 써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 고양이 뉴스가 처벌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 그래요. 예, 본인의 유튜브 방송 때문에 증거가 체증이 됐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 그 유튜브로 이제 찍으면서 네. 이 서부지법을 굉장히 이제 습격을 했던 네. 그분들은 일반 시민이든 네. 유튜브든 아니면 네. 뭐 누구한테 등 떠밀려 갔든 네.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자, 김 기자님.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 뭐 지문을 채취하고 있다. 그런 네. 얘기가 또 나오대요. 맞습니다. 예. 지문 채취하면은 잡을 확률이 높습니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과학수사대가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는데요. 네네네. 서부지방법원에 이제 판사들 집무실까지도 이 사람들이 침입을 했었거든요. 습격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판사들 집무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곳입니다. 그렇죠. 그 기자들도 함부로 못 간다고 하대요, 거기. 맞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미리 사전에 약속을 잡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네. 그 개인 정보나 아니면 여러 이제 기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한적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데 예. 거기에 묻어 있는 지문들은 네. 이제 법원 직원들과 판사의 지문밖에 없을 텐데 확인이 되면 이분들은 다 이제 처벌을 받는 겁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요. 인생은 실전이지요. 뭐 맞습니다. 많은 걸 배울 그런 상황이 됐네요. 예. 자, 많은 이거 걸 굉장히 배우고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못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게 소요 폭동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내란으로 인정되는 순간 이거 뭐 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김 기자님. 아니 김성훈하고 이광우는 왜 구속이 안 되는 겁니까? 이 검찰 차원에서 지금 그 구속영장을 그냥 반려했다고 하대요. 경찰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김성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윤석열이 이제 수감돼 있는 동안에 이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을 직접 그 경호를 하게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공수처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수감돼 있는 동안 누군가랑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건희도 면회를 할 수 없도록 지금 제한을 해놓은 상태인데 글쎄 말이에요.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나와서 그리고 윤석열과 가장 가깝고 윤석열의 어떤 수족처럼 움직였던 경호처 직원들이 나와 있다면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이 왜 반려를 했는지는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내부 분위기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혹시 김건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김건희 요청이 먹혀서 이 두 사람이 구속을 피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 그렇게 짐작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김건희와의 접점을 만드는 것 자체가 본인들도 같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서울 고검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한 사실상의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데 김건희에 대한 수사 의지는 있습니까? 검찰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굳이 같이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없거든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다 나왔는데 뭐.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는 봐줄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형 기자님과 함께 검찰 안팎의 흐름을 좀 살펴봤습니다.